반농 반엑스라는 만들고 싶었던 거였죠. 네. 저희는. 그래서 하루 8시간이면 네. 4시간은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네. 그 나머지 4시간은 네.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뭔가의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곳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돼지 꼬리를 한 남자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돼지 꼬리를 한 남자라고 하는 인물을 창조해서 글을 썼는데 밤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가끔씩. 근데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라고 해보면 선생님 제가 진짜로 돼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걸 써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연락을 받았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약간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시화하고 행동을 했을 때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나뭇잎을 해놓으니까 나뭇잎 그거 어떻게 하냐, 자연녹복 어떻게 하냐라고 연락이 왜 왔다. 했냐, 예. 왜 이러고 살고 있냐부터 해서 뭐 앞으로는 뭐 할 거냐.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서 네네. 소득은 올라가지 않지만 이게 올라갔어요. 만족. 그러니까 같이 뭐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해보시죠. 아. 네네. 뭐 농장도 같이 일구고 네. 공간도 하나둘씩 같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프렌즈가 생겼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동료가 생긴 거죠? 마음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공통의 관심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다를 떨면서. 네. 근데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왔는데 나한테 퍼마컬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온 친구들이라서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할까가 같이 우리의 논제인 거지 이게 뭐예요? 가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여태까지 벤처하면서 배웠던 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럼 우리 다음에 뭐 해볼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꾸려지니까 이게 이제 소득이라는 게 우리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 동생이랑 여기 아예 정착해서 있는 에코라는 친구 3명이서 저희가 있었었거든요. 네. 프렌즈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고 네. 그래서 우리 셋이 이제 벌어봐야 된다. 뭘 해볼까. 그래서 시골의 밭으로라는 걸 처음 런칭을 했었고 그건 뭐죠? 시골의 그러니까 밭. 시골의 밭으로 시골에 있는 밭으로 놀러 가자. 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정책 네, 그 네. 프로그램을 하나. 네, 근데 그때 우리가 퍼마컬처라는 걸로 사람들 모으면 안 보인다. 그냥 엄마들 오게 하자. 아이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밭에서 뛰어놀게 하자.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게 약간 이제 올라갔어요. 요렇게? 또 요 드릴게요. 정도?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했는데 뭐 소득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왜냐면 저희가 되게 저렴하게 그때 행사를 했어서 파일럿이니까요. 네. 그걸로 막 돈 벌어보자라기보다는 그쵸. 이게 되는지 맞아요. 해보자. 왜냐면은 거의 저희 오시는 분들이 서울, 인천에서 많이 오셨는데 인천에서 따지면 여기가 진짜 멀거든요. 4시간 반이 걸려요. 맞습니다. 근데 4시간 프로그램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왔던 분들이 차가 다 외제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희는 차를 아무리 많이 대도 빽빽하게 돼야 10대가 될 수 있는데 10대나? 네. 그래서 오전에 한 30명? 오후에 30명 요 정도만 봤는데 들어오는 차들이 막 페라리, 벤츠 다 이런 차들만 오고 요즘 말로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도와줬던 게 코로나였죠. 키즈 카페에 그래요? 못 가고 밖으로 나가. 네, 실외 그리고 오히려 더 깨끗한 곳에 와야 되는 이제 엄마들의 욕구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한 거고
그때 제가 호텔에서 일했던 서비스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되게 다 적용이 됐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서비스 할 때 저희는 음. 동선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고객 동선. 네. 그래서 항상 고객 감동의 순간을 계속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보면은 사실 주차 안내서부터 손님은 감동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내려갔을 때 이 손님이 누군지 바로 맞아주는 립세션에서 또 감동을 느끼고, 그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거 또 감동을 느껴서 저희는 타임 스케줄이 없고 그냥 딱딱딱 떨어져만 있었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놀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조율해주는 사람이 스태프의 역할이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양한나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럼 제가 내리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해줘요. 아래쪽에 있는 립세션 친구한테. 전화로. 지금 양한나 고객님 아이까지 포함해서 3분 내려가신다. 그러면 거기 리셉션에 있는 친구가 오실 때 뭐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양한나 가족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은 그 완전- 손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미리 환대해 주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번호표 같은 것도 연예인 이름으로 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활동할 때는 양한나 고객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실명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전지현 손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하고,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이름, 네, 그런 거 해서 조금 그런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아니 불과 3명밖에 없었는데 프렌즈들이 같이 있어줬어요. 야. 그리고 프렌즈들이 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할로윈 파티 때는 그때 왔던 프렌즈 중에 한 친구는 피아노 전공자였고, 네. 한 친구는 싱어송라이터 노래를 배웠던 친구예요. 그래서 즉석으로 저녁 파티 때 피아노 치면서 라이브 노래도 이제 해주고 하니까 사실 아빠보다는 엄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엄마들의 만족도가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성취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프렌즈 분들이 와서 같이 좀 동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돌아가나요? 저희는 금전적인 거래는 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저희한테 숙박이나 식사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도 그 친구들한테 인건비나 이런 걸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식을 해결해 주면서 같이 있고, 그리고 퍼머컬처에 대한 이런 교육, 제가 알았던 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죠. 알려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허브솔트를 만들어서 마르쉐에 같이 내다 판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재료비와 이동에 대한 뭐 그런 비용을 빼고 실제 난 수익은 이제 적더라도 n분의 1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는 분들께. 왜냐면 내가 전통적 기존의 그쵸.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분들을 고용하고, 이 프렌즈 분들을 고용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인데,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김지아 대표님처럼 해결?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나도 셀프 파일럿이지만 상대도 셀프 파일럿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함께 셀프 파일럿들을 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 퍼머컬처 약간 그 철학적인 가치에 들으면은 그 얼스케어, 피플케어, 페어쉐어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구를 돌보고 이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안에서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원칙이 나와요. 근데 이제 페어쉐어라는 거는 공동의 것을 약간 쉐어한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쉐어보다는 트레이드 개념이 조금 더 맞다고 점점 느끼고 있어요. 교환? 네. 그러니까 재능 기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능을 교환하는 시스템. 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뭘 교환하지? 음. 노노노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교환할 수 있고 그것을 등가로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누군가 내 재능은 뭐 예를 들어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학력과 어떤 경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런 임금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어떤 재능을 여기에 놓고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이것을 같이 트레이드의 개념, 같이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협력의 개념, 또 뭐라고 할까요? 가치 공유? 그쵸.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약간 대중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밸류가 있고 이름이 좀 알려진 만약에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다. 네. 반멍에서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 재능 교환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나중에 자기 모델 개발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한 줄을 서로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피아노를 쳤고, 예, 그렇죠. 같이 수확한 걸로 플리마켓에 나갔고, 나중에 그 친구가 만약에 음. 문화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전에 한 파티 했을 때 나는 공연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네. 이거를 같이 운영을 했었었다. 음. 그래서 그런 이력이 조금 돋보이게 되려면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밥먹이라는 존재가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점점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직업 생활을 했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깨야 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동등한 뭐 크루, 프렌즈들을 많이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할 때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이거 발전시켜 그쵸. 나가고 서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경력에서 두 번째 경력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 이제 강원랜드에 호텔리어로 있으면서 사내벤처로 퍼머컬처라고 하는 사내벤처 사업을 하게 되었죠.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중이었고, 처음에는 퍼머컬처,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뭇잎밭을 만들고 밭을 일구는 일들을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서 바로 돈이 벌리는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족도도 낮고 얼마나 힘듭니까? 일의 만족도도 낮고 소득 만족도도 낮은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나뭇잎밭을 합니다라고 인스타에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거 좀 나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하는 사람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하면서 기존에 아버님이 이제 일구시다가 가셨던 그대로 놔두었던 이 공간을 새로 맞아요. 좀 바꾸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때 이제 만족도들이 좀 올라갔죠. 같이 동료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3,000평에서 일군 이 생산 작물들의 잉여 작물들을 뭔가 좀 팔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잉여 그쵸. 작물에 대한 유통으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여기 이 새로 바꾼 공간에서 퍼머컬처의 여러 가지 문화기획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그때가 코로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야외에서 맞아요.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기 시작하면서 이거 보세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단 점을 찍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약간 한 요쯤? 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상승 곡선이네요. 네. 이건 뭡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두었던 공간이라기보다는
진짜 방치되었던 공간이 맞아요. 거의 10년 이상 안 썼던 공간이니까. 이게 절임 배출을 하던 그 공장입니까? 네,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바꾼 공간이고요. 네. 네, 그 전에 공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폐축사를 제일 먼저 바꿨었고, 그래서 아빠가 소 키우던 공간을 제일 먼저 바꿨었고, 그와 더불어서 비어있던 집의 1층을 바꾸고 2층도 바꿔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골의 마트로라는 프로그램을 나뭇잎밭과 그런 리모델링한 폐축사, 빈집 이런 곳에서 운영을 했었었고 네. 그와 더불어서 그냥 공사하시는 아저씨들한테 주던 민박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친화형 스테이? 소위 말하는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소득이 적지만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다른 체험 농장이랑 다를 게 없는데 기존에 있는 체험 농장이랑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퍼머컬처 한다고 여기 있는데 이거를 그냥 체험 농장처럼 운영만 해야 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즈들은 겨울에도 계속 왔어요. 그래서 뭐 12월, 1월에도 계속 왔는데 그때 왔던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프렌즈, 밥먹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이 지역살이 하는 귀농귀촌 하고 싶은 청년들 대상에 한 달살이 프로그램, 일주일살이 프로그램이랑 다른 게 없는데 밥먹은 이거를 왜 겨울에도 하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못할 이유가 뭐야 하니까는 지자체 사업들이 다 끝나는 시기인데 겨울에 어떻게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사비로 하는 거니까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이 없지.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 지원받아서 네, 하는 알고 줄 있었다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걸 사비로 하냐고. 도대체 왜 하지? 그러니까 그 왜 하지라는 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는 남들을 데려다가 밥을 같이 먹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같이 살면서. 그리고 일을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냐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진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도 해소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을 한 거였거든요. 뭘 해소한다는 건지. 퍼머컬처에 대한 기대감과 네. 진짜 현실이 어떤지와 네. 그리고 이거를 같이 뭔가 내 일로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조금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고 맞아요.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공간을 고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같이 일도 하고 맞아요. 하면서 같이 이것이 되는지 파일럿을 해봤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게 왜 꼭 받아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그 해관부의 청년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원 사업을 그럼 왜 안 받냐? 여태까지 한 것도 그렇고 그걸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다른 청년마을에서 또 일을 해봤던 친구였어요. 운영진으로.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그때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퍼머컬처라는 걸 과연 인정을 해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정보를 뭘로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그냥 작은 거를 한번 썼었는데 네. 그냥 떨어졌었거든요, 서류에서. 그래서 퍼머컬처가 아직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알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이 다음으로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게 작년이죠, 22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도 말에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됩니까? 네. 그때 이제 다시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이때요? 예, 그냥 비슷한 거죠. 비슷했죠. 네. 네. 이제 되고 나서 만족도가 올라갔죠. 되고 저희가 나서.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네. 거의 막 11대 막 여시 넘는 경쟁률을 쫓고 아무도 모르는 상동에서 아직 아무도 모르는 퍼머컬처로 이게 됐다는 거 자체가 일단 서류가 붙었다는 거에 저희들끼리 막 환호를 지었어요. 다 떨어져도 된다. 약간 이걸로 그냥 우리는 충분하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면 고생, 그냥 무작정 막 우리가 실험했던 거를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감격적인 네. 순간이죠. 그래서 네네. 그때의 성취감이 되게 컸어요. 음. 그래서 모두가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소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버는 막 큰 돈이 생긴다기보다는 앞으로 프렌즈들이 더 많이 와서 약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게 조금 컸죠. 그 청년마을이 된 게 되게 컸어요, 저희한테는. 그게 정확한 워딩을 해주시면 행안부에 해관부에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작년부터는 최대 3년차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한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네, 평가해서 맞아요. 최대 3년까지. 네, 네. 그게 1년에 얼마입니까? 2억이요. 네.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전국에 있는 이런 청년마을이라는 곳에 와서 체류하고 경험을 하면서 좀 지역의 정착률을 높이는 네, 도시에 있는 인구, 청년 인구를 분산화시키고 크게 나아갔을 때는 지방이 소멸되지 않게끔 네.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는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영월 상동이라는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밥먹이 갖고 있는 퍼머컬처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좀 대안적인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작년부터. 네. 성과를 뭘로 가져가요? 몇 명이 여기 정착했나? 이런 그쵸. 걸로 가져갑니까? 네, 그러니까 정성적인 성과도 있고 정량적인 성과도 있는데 네. 이제 얼마나 정착했느냐가 처음에 청년마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그게 가장 큰 이슈긴 했었어요. 네. 진짜 몇 명이 정착했어? 그러니까 몇 명이 왔다 갔고 거기에서 몇 명이 여기 남았어? 근데 사실 이제 MZ 친구들은 정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거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제는 정착보다는 관계 인구를 얼마나 만들었어? 생활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 그게 지속돼야 나중에 정착을 했을 때 그 후보지에 저희가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착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로 조금 많이 그 실적도 바뀌었고 이제 정성적인 좀 결과로는 우리 또한 얼마나 성장했냐, 운영하는 주체가 와 있는 친구들과 일거리 실험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청년 마을이다 보니까 청년만의 성과가 아니라 마을에서의 얼마나 교류가 일어났는지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랑 얼마나 네트워킹을 했고 네.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전환이 됐냐 그런 것까지도 다 성과에 들어가요. 1년 차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작년 일이죠? 네,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음.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고 올해 2년 차. 이 선정이 몇 월이죠? 선정이 작년 2월에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다. 4월쯤 발표했어요. 그럼 올해가 2년 차네요. 그렇죠, 2년 차죠. 그럼 1년 차, 2년 차에 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이렇게 이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셨을 때까지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셀프 파일럿은 뭘 했다. 정말 많은 걸 하셨어요. 별의별 거 다 한 것 같아요. 1년 차 때는 아무래도 이게 실적이라는 게 이제 좀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많이 오지? 왜냐면 우리는 숙소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됐어요. 숙소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빌려야 되고 네. 그리고 교육장도 더 크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로 웨이스트닝 가드닝이라고 해서 네. 뭐 퇴비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흙으로 오븐 만드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피자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길게 2주 동안 여기에서 그냥 진짜 체류하면서 반농반엑스라는 원래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의미처럼 반은 퍼머컬처랑 관련된 활동을 하고 반은 내가 지역에 정착했을 때 나만의 X가 무엇일지를 조금 고민하는 X가 뭡니까? 도시에서 흔하게 벌 수 있는 직장이나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롯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지역에 이루어야 돼요.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건 아니면 지역에서 뭐 지역 주민이랑 다른 별개의 활동을 하던 그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것 또한 셀프 파일럿인데. 그쵸. 네네. 반농 반 X를 만들었나? 만들고 싶었던 거였죠. 네. 저희는. 그래서 하루 8시간이면 네. 4시간은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네. 그 나머지 4시간은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죠. 네. 저를 불렀어야죠. 실패했죠. 얘기해 주세요. 네. 시행착오. 그때는 정말 퍼마컬처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도 했어요. 네. 이게 귀농귀촌을 생각하면 네. 그 당시에는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네. 그 영화의 영향 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막 우리끼리는 리틀 포레스트 아니고 리얼 포레스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이 컸죠. 그래서 이게 설득되는 사람도 있고 설득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많이 성장을 한 게 그 안에서 내게 진짠지 아닌지 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한 번 더 약간 찾는 과정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올 때 우리도 흔들리기도 하고 네. 이게 답이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리고 청년마을 선정된 것도 퍼마컬처라는 걸 가지고 선정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막 좌지우지 되지? 네. 네. 아니 그 청년 마을 그 선정된 그 팀을 제가 다른 팀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첫 해에 그런 그쵸. 네. 꼭 겪더라고요. 쓰나미 같은. 네. 이런 사업을 하려고 내가 네. 이걸 했는가. 맞아요. 원래 생각했던 그 가치는 어디로 가고 내가 이런 사업의 일꾼이 또 그 행정하는 그 그쵸. 일이 또 너무 많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무엇을 남겼다 하는 네. 또 의미로운 얘기도 의미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훨씬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음. 그 과정이 없고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흔들어서 정말 부러졌으면 아무것도 오히려 안 남는 게 됐었을 건데 그때 다행히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는 팀원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프렌즈와는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정말 믿어주는 운영진 네. 그런 팀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행안부에 계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다 저기 공무원분들? 공무원분들? 네. 근데 그분들도 되게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 훌륭한 공무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다시 제가 약간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중심을 잡게 해준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작은 사람 하나 그 감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이게 내가 흔들리면 전체가 모두가 흔들리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작년이 좀 들락날락 이렇게 들쑥날쑥 했던 기복의 해였다면 오히려 올해는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올해는 네.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그 파일럿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원래 저희가 3년차 계획을 잡았을 때 1차 년도가 경험하고 체류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네. 2차 년도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고 자주 오고 이게 조금 전문화 돼가는 걸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3년차 이제 내년에는 네. 정말 전문화된 인력이 양성되어서 네. 같이 비즈니스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고 처음 청년마을 사업계획서에도 그렇게 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제가 아까 말한 소개했던 퍼머컬처 디자이너 코스라는 72시간 과정을 네. 청년들이랑 같이 열었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19명의 친구들이 남았어요. 청년마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착한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각자 다른 전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같은 꿈을 내년에도 같이 꿀 수 있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친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좋네요.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계획된 대로 큰 방향에서는 가고 있네요. 네, 네, 맞아요. 뭐 작게 말하자면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크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아서 그럼요. 뭐 작은 네. 사건 사고야 뭐 늘 있는 것들이고요. 큰 방향으로 우리가 잡은 방향이 과연 틀리진 않았다. 맞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은 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경험 체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해에 좀 머물고 자주 오게 하고 이 관계 인구들이 좀 더 좀 긴밀한 맞아요. 인구들이 생겨나고 이분들이
느슨한 연대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체류하게 된 네. 정주하려고 마음먹은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000년도에는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 네. 어떤 비즈니스를 꿈꾸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청년뿐만 아니라 네. 약간 중장년층? 네. 약간 은퇴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새 신중년이라고 해서 네. 이제 새로운 뭔가 전환을 맞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꽤나 교육을 받으러 자주 오시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일을 해서 투자 대비 회수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교육을 72시간 받았다고 해서 직접 가서 이거를 사업 모델을 바로 구현하시지는 못해요. 그걸 하시면서도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는데 저는 그 시행착오를 겪을 때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대신 해줄 수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는 저랑 그런 비즈니스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조직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청년 인력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 신중년이나 시니어 층이 되면은 훨씬 그 안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잠깐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퍼머컬처라는 활동의 그 저변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반멍과 그리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그 삼각관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토마토 농장을 한다. 아니면 화훼 농장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렇게 농장을 하는데 치유 농장을 많이 하세요. 아 치유 농장. 네, 치유 농장을 많이 하시고 그 농장을 예를 들어 조성을 하고 싶어해요. 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땅에, 1000평이다, 네. 500평이다 이것을 네, 치유 농장으로 조성을 하고 싶다. 네. 설계도를 그려 가시는 게 저희 교육 과정에 녹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설계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걸 들고 구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런 뭐 장비를 써본 적도 없고 정원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네. 뭐 예를 들어 땅을 파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딱 전에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그 생태 에너지 순환을 기본으로 해서 농장을 설계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있는 물의 흐름을 잡고 네. 농장 설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수를 하지 않아도 물이 저절로 위치 에너지로 흐르면서 네. 이제 물이 저절로 저장되게 식물이 잘 자라게 그러면 보통 등고선이라는 걸 레벨을 잡아요. 아 그걸 진짜 그거를 미안해 이제 하기 어렵죠. 네, 그거를 그럼 나 이걸 측량을 맡겨야 되냐?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저희가 가는 거죠. 전문 인력. 네, 그래서 등고선 그 보통 땅을 디자인하고 식재 디자인을 하거든요. 농장을 만들 때 그러면은 땅 대지 디자인 하는 팀들 뭐 어디로 가세요? 만약 거기가 뭐 서울 어디에 있다. 그럼 서울 어디 A 농장으로 지금 그 땅 작업할 친구들 너네 팀 가서 레벨 잡고 그 둔덕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뭐 다 이거 해줘. 그 다음은 식재하는 팀 가. 네. 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그렇게 교육은- 한다는 거죠 이제.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것까지 했었어요. 그쵸. 벤처 때. 벤처 때 그것까지 해서 추후에 유지관리 컨설팅까지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벤처 때 그 2명이서 벤처라고 하면 사내 벤처 때. 사내 벤처 때 그걸 그 일을- 배우셨다는 거죠. 네, 그 일을 다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터 저희가 설계, 조성, 그리고 이제 운영, 유지관리 컨설팅까지 그 1년의 과정을 2명이서 다 했었거든요. 레퍼런스마다 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설계하고 교육부터 해서 네. 이제 설계하고 설계한 거를 조달하는 걸 또 못하세요. 조달. 설계 내역이 나오면 식물도 사야 되고 장비도 빌려야 되고 네. 인력도 섭외해야 되고 네. 이 구매하는 과정을 또 못하세요. 그럼 그것도 해드리고 네. 실제 조성도 저희가 직접 가는 거예요. 네, 조성. 땅 만들고 식재까지도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 네. 여기에서 그쵸, 어떤 운영. 사람을 받을 거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지관리 하는 거. 그쵸. 네. 유지관리. 이제 72시간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3000년도에 좀 더 하시겠다. 네, 네. 그러면 이 분들 훈련 전문성 있게 이 퍼마컬처에 직접 이렇게 조성하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곧 하시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72시간 과정인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 중에 이해하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접근하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따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식재에 관심이 있는 친구면 식물 키우는 것부터 해서 공생길드 찾는 거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어떻게 디자인을 직접 넣어서 그거를 이제 배치할 건지 대단한 전문성일 것 같은데. 그쵸. 클라이언트를 잘 알아야 되고 그 퍼마컬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자칫 그냥 딱 틀어져 버리면은 농장 디자인이 되고 네. 틀어져 버리면 그냥 조경 디자인이 되는 네. 일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는 클라이언트 인터뷰를 하거나 전체 큰 가이드를 잡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네. 제가 일일이 5개 농장이 있으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키운 청년 뭐랄까 청년 전문가? 네. 네, 청년 퍼마컬처 디자이너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비즈니스 모델 될 것 같아요. 돼야 돼요. 요즘에 그 이제 치유농업도 유행이기도 하고. 네, 또? 보통 치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농장의 형태로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뭐 정원에 조금 더 가깝게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요새 뭐 팝투 테이블 그런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먹거리 자급자족하는 그런 카페 형태로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서 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농업이면 농업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분리되어 있었다면 카페면 카페, 네. 농장이면 농장, 그다음에 또 정원이면 정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융합되면서 다른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비즈니스를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문의를 그렇죠.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내벤처 했을 때는 네. 진짜 이것저것 셀프 파일럿을 하다 보니까 다 해서 네. 레퍼런스들이 많이 생겼던 거였었고 네. 근데 이제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셀프 파일럿을 하면 느꼈던 게 운영하려는 오너가 지속 가능해야 농장이든 정원이든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거였고 교육에 집중을 하다 보니 만약에 10명의 교육생이면 네. 한 5분은 또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면은 관심도 있고 그런 이제 생태계를 아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중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시 만들어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파생돼서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다른 그러니까 아까 10명의 교육생 중에 5분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5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른 요구를 해오신다. 이게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교육을 한번 했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그리고 여러 명의 그 프렌즈들이 같이 협업했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배웠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과 환경에 대응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활동하느냐,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분이고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다른 모델의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너무 단순하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지? 그냥 검사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프 파일럿을 하고 직접 활동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알 수 있다.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를 부끄럽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대표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의 약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여기서 지으셨기 때문에 네. 일하지 않으면 정말 용돈이라는 거를 받지 못하는 네, 정말 하나 돈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 컸어요.